예, 이제는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해볼 텐데요. 6위와 저희가 준비한 8위입니다. 8명에서 4명을 추리는 국민의힘의 2차 컷오프 여론조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젯밤에 6번째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영상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이 왼 손바닥에 임금 왕자 얘기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몇 명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스승님 아십니까? 이라는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의 멘토, 지도자 수업을 시키고 있다 그런 자칭하는 분인데 모르시는구만요. 아니요, 제가 알긴 하는데요. 예. 무슨 멘토니 하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알기는 윤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 부인하고 네. 장모님이 이 역술, 네. 이 무속인들 이런 네. 쪽에 굉장히 자주 만납니까? 글쎄 뭐 저는 그런 분들을 예. 잘 안 만나기 부인하고 때문에 장모님은 우리 장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뭐 점도 보러 다니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한 번 더 만나볼까요? 네,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윤 후보. 왕자 부적 그 문제가 홍콩 외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어요. 그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잘못한 거죠? 제가 뭐 좀 국민들께 하여튼 소개 오늘은 부적 없죠? 오늘요. 예, 오늘은 없죠? 부적은 뭐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손바닥에 그러고 예, 다녔겠습니까? 주술 논란의 여진이 어제까지 있었네요. 김종욱 교수님. 그런데 윤 전 총장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점도 보러 다닌다. 이 발언에 대해서 또 여권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부적절하지요. 부적절하지요. 뭐 남성 여성을 편을 가르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전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보가 계속 실수와 실책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실수와 실책이 반복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 자체가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손바닥에다 왕자를 썼는데 그 캠프에 있는 대변인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뭐 농담이라고 합니다만 손가락만 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이 사태가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캠프 내부의 어떤 중압감에 대한 감도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이 120시간 비정규직 정규직 차이가 별로 없다. 뭐 아프리카 얘기하고 이런 식의 얘기들은 소위 저분이 검사로서 우리나라에서 정권교체 상징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만큼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젠더 감수성까지도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 차원에서 충분히 좀 내부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저렇게 계속 말씀하시게 되면 국민의힘 전체적인 토론의 예를 들어 품격이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저걸 논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이 있니 없니, 여자가 점을 보니 안 보니, 저 그 논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저기 국민의힘 대선을 뽑는 과정에서 좀 빨리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국민의힘 토론회가 좀 품격이 있게 국민의 삶을 얘기하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도원 의원님, 근데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여러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묵음 처리는 했습니다만 여러 역술인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것 공격이 또 맞느냐 역비판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손바닥에 써졌던 그 왕자의 여파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이전에 이제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을 만날 때 어떤 역술인이 그 동석을 했다. 그리고 그분하고 찍은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논란이 됐고 그 이전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부부가 만난 것도 뭐 어느 스님이 소개해줬다. 물론 스님이 그 역술인은 아닙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한꺼번에 그 겹치다 보니까 이런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윤 전 총장의 이미지 그리고 윤 전 총장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 갖는 이제 메시지라는 게 뭐 어떤 결단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건데 이거는 어떤 점이나 역술하고는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그 전 총장 그리고 윤석열 캠프에 지금 어떤 메시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위기다. 이걸 인식하고 있느냐.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은 당이나 후보 지지로 왔다 갔다 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정권 교체를 하라는 여론이 정권 유지하라는 여론보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한테 그 많은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는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하면 뭘 할 거냐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전혀 그런 건 없고 맨날 무슨 말이 실수를 했다, 뭐 행동이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그 실망하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캠프 굉장히 위기감을 갖고 지금 상황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임금왕자 논란 말고도 사실 최근에 위장당원 논란도 윤 전 총장 입에서 촉발이 됐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위장당원이 많이 들어와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안 찍는 상처받은 당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거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SNS나 인터넷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의 이런 공작을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증거는 없으신 거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예. 우리 그 북킴 갤러리에도 예. 민주당 그 친여 그 성향의 그 지지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중 가입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새롭게 요즘 당원이 늘었는데 거기에 이른바 여권 성향의 위장 당원이 있을 것이다. 윤 전 총장 이 얘기인데 그 증거에 대해서 한 커뮤니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커뮤니티를 얘기를 한 거 보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처음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장당원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문제적인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위장당원으로 가입했을 수 있고 그래서 보수층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으로 결집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내준 것으로 보이는데 왠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검찰 문제에서 수사를 해라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TV 토론에서의 어떤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모습, 그래서 지지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하라고 왕자를 새겨줬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검찰 문제 외에 다른 분야에 있어서 정말 준비된 후보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무영 의원님, 그 당 지도부시니까 경선 관리하는 입장에서 왈가왈부하는 게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윤 전 총장이 어쨌든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듯한 인상도 있거든요. 정면 돌파를 윤 전 총장 측이 좀 선택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 우리 윤석열 후보는 프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진심을 표현하는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서툴 수가 있거든요. 진짜 말하고 싶은 의도는 그 역선택, 약간의 그 역선택의 그 위험성을 얘기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게 이제 이게 표현의 방법에 따라서는 이제 전체로 확대돼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캠프가 되게 중요한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가 후보가 나갈 건지 미리 다 점검해야 되는 게 사실 저는 필수라고 보여지고 특히 윤석열 캠프는 더더욱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걸 자료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바로 그 지점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뭐냐면 그 자료들을 각 후보들한테 다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잘못 저렇게 이제 그 표현의 방식에 따라 잘못된 게 아닌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저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해준 거고 그래서 그 캠프의 메시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 내부 분위기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어제 6번째 TV 토론회 이분들 싸움이 빠질 리가 없겠죠. 저희가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좀 홍 후보님 자기 절제력을 좀 많이 잃으셨더라고요. 좀 좋아지셨는 줄 알았는데 막말병이 다시 도지신 것 같고 경쟁 후보도 입에 차마 옮기기도 힘들어요. 속이 뒤집히는 게 저놈은 그때 민주당 쪼개로 나와가지고 민주당 해체하라고 던 놈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저팰 수도 없고. 이거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입니다. 아니 그 한 거는 하태경 후보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또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토론을 하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막말하다가 지방선거 망했잖아요. 대선 또 그럴까 봐 걱정이 크다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아니 가만히 있어. 내가 답변하게 해주세요. 아니, 대선 좀 망하면 자제하시죠, 그때 그냥. 바른미래당에서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예를 내겠습니까? 지방선거 때. 그때도 홍 후보님 대선 막말 때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망했잖아요. 제가 비판 이야기를 많이 했죠. 에이, 네, 정책 그래, 이야기로 얘기하면 안 넘어가겠습니다. 되죠. 정하면은 추가 논평 없이 화면만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